반기문 전 총장에 이어 또 한 명의 보수 진영 유력 후보가 사라지면서 대선판이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노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노 기자, 오늘 회견은 2시였잖아요. 그런데 오전부터 이미 상황이 좀 알려지면서 막 출렁출렁했죠. 네. 상황 좀 전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오전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창원에 있었습니다. 네. 경남 창원에 3.15 민주변이 참배를 그렇군요. 위해서 창원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선 날짜를 지정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있을 것으로는 예정이 됐었지만 그렇지만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하게 소집될 거란 예상까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사실 국무회의가 2번 열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실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급하게 연락을 받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대행 측이나 출마를 권유해온 자유한국당 지도부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국무회의 소집 사실을 전달받기 전까지는 불출마 사실에 대해서 전혀 눈치를 못 챘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는 사실 매일 출마 여부에 대해서 황대행 측과 좀 의견을 물어보면서 결심을 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이전에도 황대행 측과 전화통화를 시도하면서 답변을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됐잖아요. 뭐 언론도 포함해서 굉장히 황 권한대행에게 언제 출마하느냐, 출마는 과연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했는데 결국 그때마다 거부했잖아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야권에서 좀 비판도 있었고, 근데 어제도 사실은 기회가 있었는데 굳이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를 저희가 숫자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55와 100. 일단 대선, 오늘 대선일을 지정하면서 55일, 대선일이 55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100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실 총리였다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서 여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된 지가 97일, 약 100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100일간의 일장 춘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실 결심이 확고하게 서지 않아서 대선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제 맹공을 폈던 민주당은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환영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용케도 장고 끝에 악수는 피한 황교안 권한대행. 루비콘강을 건너기 직전에 멈춘 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국정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저렇게 민주당에서는 환영 메시지를 밝혔는데 한국당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대행과 뭐 고교 그리고 대학까지 동문이어서 직접 고위 당정청 회의 이런 데서 만나면은 권유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핵 이전에 결심을 해주기를 압박했고 그 이후에도 확실한 입장을 내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결국 기대를 저버리면서 아쉬움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변변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감도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황대행, 고건 전 총리하고 상당히 비교되는 측면이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 고위공직자 그리고 총리 출신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또 낙마하는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됐네요. 네,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15%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유력 주자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역량이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현직 총리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황대행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차라리 탄핵이 기각이 됐었다면 황대행이 출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냐면 당내에서는 그동안 출마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황대행이 만약에 대선에 지더라도 야당 대표를 맡아서 보수를 이끌 각오가 돼 있는 말하자면 정치인의 DNA를 갖고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현실 정치의 벽을 느끼고 사퇴한 것과 비슷하게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유한국당 상당히 난감한 처지인데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좀 기대가 있었는데 낙마했고 낙마라기보다 중도 포기했고 또 황교안 권한대행마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좀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대선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 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분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바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고위당직자는 출마 선언만 하면 멍석을 깔아주겠다고 하고 밀당을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한국당은 예비 경선으로 대선 주자를 3명까지 줄인 이후에 추가 등록을 받는 일명 새치기 경선 룰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렇죠. 이 룰 자체가 사실은 황대행을 위한 명석이었던 셈입니다. 명석이죠. 네. 하지만 황대행이 답을 안 주고 계속 애를 태우니까 네. 결국 지도부는 내일 저녁까지만 후보 등록을 받기로 하고 황대행에게 마지막까지 좀 결심을 내려라 이렇게 압박에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그 룰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에서 황대행이 불출마 소식 이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허탈해했다는 후문입니다. 머쓱해졌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황대행 지지층이 주로 이제 보수 진영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황대행의 불출마 이 선언으로 누가 수혜를 입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추측이 가능한데 황대행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경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자유한국당 내 경선 주자들에게 다행히 이제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늘 황대행에 이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2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 쪽으로 좀 이동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나 친박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의원도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래저래 정치권은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네요. 어쨌든 이제 5월 9일이 대선 일자로 확정됐잖아요. 네.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공휴일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뻐하는 분들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일로 지정이 됐는데 네. 그 5월 첫째 주를 보면 1일, 3일, 5일 이렇게 네. 격일로 해서 근로자의 그렇죠. 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이렇게 네. 공휴일이 되어 있습니다. 징검다리로 막 빨간 날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29일이죠. 그 전 주말부터 쭉 쉴 수 있다고 하면 중간에 직장인들이 연차만 낼 수 있다면 네. 모두 11일을 쉬게 되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로서는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연차를 내면 황금 연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황건한 대행은 공정한 심판자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55일 후 우리 사회가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은지 기자 아주 잘 들었습니다.